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병호쌤의 다락방. 오늘은 게임회사 이력서 어떻게 쓰지 특집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력서 쓸 때 난감하시죠, 그쵸? 우리 이제 신입으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도대체 나란 사람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오늘 조근조근 천천히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여기 요즘에 게임잡이 UI가 약간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잡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게임잡 기준으로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 여기에 원래는 URL 있죠, 홈페이지 URL 적는 란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이번에 빠졌어요. 왜냐면은 하도 사람들이 거기다 안 적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아트스테이션 주소를 많이 올려요. 여기 포트폴리오를 안 올리시고 인적사항란에 아트스테이션 주소만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았나봐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여기다가 아트스테이션 주소를 URL을 같이 올릴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올리세요. 아셨죠? 홈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사라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은 빨리 포트폴리오 및 파일에다가 URL 주소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올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몰랐죠? 이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원화가를 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걸음, 이력서의 길,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게임잡, 자,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이거 입력하는 란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제목부터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맡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 제목을 어떻게 하지?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세계 최강의 원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적지 마시고 그냥 담백하게 파트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기가 캐릭터면은 게임 캐릭터 컨셉 디자이너 아니면 게임 캐릭터 컨셉 아티스트 분야에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보시면은 당연히 이름 적어야겠죠. 자, 이름 적어야 되고, 자, 옆에는 여기 이메일 주소 있죠.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으로 먼저 연락을 하고 이메일로 이제 면접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메일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는 여러분들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지역 있죠. 자기 본가 말고 자취하면서 내가 지원을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본가 주소가 아니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소 있죠. 거주하시는 곳 이제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데 있으셔도 지원을 해도 됩니다. 왜? 당연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고 거기서 합격이 되면은 내가 내려가서 일할 마음이 있으면은 좋은 회사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괜찮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면접비랑 그 다음에 교통비 같은 것도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내가 지원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좀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해야겠죠, 그죠? 자, 희망 근무 조건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연봉이 나와요. 연봉. 여러분들 연봉 이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이제 까다롭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도대체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너무 이제 헷갈리는데, 자, 여기서 경력자이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신입이신 분들 경우 이제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설명을 할게요. 경력이신 분은 신입 때 받은 연봉에서 본인이 플러스 알파 어느 정도 할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력직에서는 이미 4대 보험 들어가고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연봉이 딱 정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 이제 그 전 회사에서 얼만큼 냈는지 이걸 가져오라 그래요. 보험 가입 기간이라든지 어떤 곳에서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연봉 얼마 정도 받았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사에서. 그래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 얼마 정도까지 본인이 생각해서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신입은 내가 진짜 어디 가도 내놓으라는 실력의 컨셉 원화가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좀 약간 연봉을 내가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런 경험이 없긴 해.
나중에야 이제 좀 불러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 신입 때는 웬만하면은 그냥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렇게 적어두는 게 좋아요. 회사 내규라는 건 뭐냐면은 그쪽 회사 연봉 테이블이거든요. 웬만한 이제 중견 기업 이상급에서는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입 들어오면 얼마, 몇 년 차 이상 얼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연봉 테이블에 저는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렇게 적어놔도 가서 무조건 물어봐요. 이제 인사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AD님이라든지 아니면 팀장님이 연봉 여기에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이렇게 적으셨는데 혹시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시는 이제 그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저는 회사 이렇게 연봉 테이블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연봉 테이블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뭐 개의치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 이제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잡크레딧이란 곳이 있거든요. 이게 어플이 있어요. 잡크레딧이랑 어플이 있는데 여기 하면은 회사 기업 정보 쭉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연봉, 그 다음에 올해 입사자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이 회사가 그걸 요즘에는 가릴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이게 다 오픈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요즘에는 조금 그 민감한지 좀 가려놓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픈되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시고 평균 연봉, 그 다음에 그 직급마다 이렇게 평균 연봉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입사자 연봉이라든지 뭐 전문대졸, 4년제졸 아니면 고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봉이 어느 정도 좀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요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걸 항상 이제 좀 어필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자, 경력하고 신입 요렇게 조금 구분이 되니까 웬만하면은 회사 내규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지원 분야. 큰 틀에서는 우리 개발자 직군에서 컨셉 아티스트, 이제 우리 원화 파트거든요. 그러면 원화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보면은 원화, 일러스트, 캐릭터 원화, 컨셉, 배경 원화, 포토샵.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배경이랑 캐릭터랑 뭐 일러스트랑 다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뭐 다 넣었어요. 핸드 드로잉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원화 중에서도 캐릭터 원화, 뭐 이제 당연히 컨셉, 뭐 이제 뭐 레벨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 내가 크리처 같은 거 되시면은 크리처, 몬스터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다 물어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일러스트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따로 이제 일러스트 작업한 거 좀 있으신가요? 물어볼 수도 있고, 배경 원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회사에서 배경 따로 하셨는지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중하게 나눠서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력. 자, 여기 대학교 졸업하셨으면은 뭐 2000 몇 년도 여러분들이 졸업한 연도 적고, 대학교 이름 적고, 그 다음 대학교 졸업하셨으면은, 그리고 주 전공, 저는 만화 전공했어가지고 만화예술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뭐 미술과 아닌데 이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이미 그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담당자분들이 이걸 꼼꼼하게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과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희한한 게 최종 학력만 보면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봐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예전에는 뭐 실업계, 문과, 이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뭐 아트웍이 괜찮은 게 가장 최우선. 솔직히 이건 좀 볼 필요가 없긴 해요. 그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적으니까 여기 언제 졸업했는지 요거 이제 잘 기입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경력직이랑 그 다음에 신입이랑 이렇게 나뉘겠죠. 경력이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내가 일한 기간, 파란색은 일한 기간, 여긴 재직 연도가 들어가고 밑에는 일한 기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 있었고, 자동으로 기입하는 란이 있어요. 경력이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한 기간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어떤 곳이고, 파트랑 직급이랑 연봉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맨날 짜증나지? 신입을 뽑으면서 왜 경력을 적으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경력은
아르바이트도 돼요. 아셨죠? 제가 아르바이트 한 거를 꼭 적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라든 대학교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라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적으세요. 왜 이게 어필이 되냐면은 얘는 이 기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성실히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그림 관련 일이 아니더라도 얘는 이렇게 작은 회사라도 아니면 뭐 작은 회사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얘는 꾸준히 회사 생활을 경험을 해봤구나. 이게 어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들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내가 공백 기간 동안 몸이 안 좋았어요. 아니면 뭐 집안에 일이 있었어요. 내가 뭐 이제 간간히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면접 때.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길게 비어 있으면은 분명히 좀 약간 어떠한 특수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 담당 업무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진짜 간단하게 뭐 담당 업무 게임원화 뭐 캐릭터 컨셉 및 배경 초기 개발 전담 뭐 아니면은 캐릭터 디자인 및 홍보용 포스터 제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력직이신 분들은 아니면은 뭐 이제 내가 맥딜리버리 했어요. 그러면은 밑에다가 맥딜리버리 뭐 담당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력직과 신입이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니까 신입분들도 내가 그동안 잠깐 알바라도 한 거를 적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발버둥 쳤다는 걸 분명히 알아줍니다. 절대 무시 안 해요. 아셨죠? 자, 교육 이수 및 수상 내역. 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뭐 이제 따로 학원을 다니셨으면 그냥 학원 언제 다녔다고 이렇게 적으세요. 요즘 학원 다니까 다 알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간간히 뭐 이제 무슨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교육 관련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상상마당 있잖아요. 홍대에 피규어 만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적어놓고 그러면은 이거 교육 받으셨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약간 조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레진으로 이제 뭔가를 만드는 거 그런 걸 조금 약간 배워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상 내역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으면은 그거 꼼꼼히 다 적으세요. 되게 간단한 것도 수상한 거는 다 적으시면 좋습니다. 없으면은 안 적으셔도 되고. 장학금 받은 건 수상 내역이 아니잖아. 그건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4년 전장, 과 수석 입학해서 4학년 전액 장학금 뭐 이러면 이건 좀 적어도 될 것 같다. 그저 고등학생 때 받았었던 거 적으셔도 돼요. 개근상 저리 치우시고요. 개근상 뭔데? 적지 마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및 파일.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게임잡 가면은 게임잡에 몇 메가 이하였지? 30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150메가씩 줬어. 자, 이거 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무슨 5메가, 10메가 이하로 이제 올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 그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막 찌그러뜨려가지고 막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트스테이션으로 올려버리지. 아트스테이션에 너무 다 올리고 자기네 거 안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150메가로 이렇게 올려버렸네요. 그리고 30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릴 수 있는 가지수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포트폴리오 가지수가 좀 더 올라가겠네요. 뭐 그래도 10장에서 15장 정도가 좀 거기까지가 제일 힘들거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포트폴리오 올리실 때 그냥 개인작 01, 포트폴리오 01, 포트폴리오 02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자기 그림에 대한 애정이 1도 안 느껴지는 파일 네이밍 있지. 이거 되게 별로예요. 아셨죠?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캐릭터 궁수네요 그랬으면 궁수,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거 간단하게, 아니면 캐릭터 디자인 언더바 기사 이런 식으로 하세요. 담백하게. 날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캐릭터 디자인 포트폴리오 언더바 해가지고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이력서 많이 좀 봤는데 제일 좋아 보였던 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방식이든 괜찮았어. 근데 나란 사람을 어떻게 친절하게 설명을 제일 잘해준 사람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성장 과정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초딩 때는 솔직히 다 똑같아요. 그죠? 중학교 때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왜? 중학교 때부터는 어떤 캐릭터로 커왔습니다. 이거는 좀 알려주면 좋거든. 맨날 물어봐. 와, 나 진짜 면접 가가지고 수염 얘기를 안 꺼낸 분이 없었어. 제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퍼포먼스를 뿜어내겠습니다. 이런 이제 텐션, 이런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